이번 생에는 망했어 라고 포기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서 생존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리게 되면은 재개발 가능성까지 갖고 있는 지역에 2억대 자본으로 이런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세미나를 진행하니까요. 안녕하세요. 내부권의 공기현입니다. 요즘 뉴스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2025년 부동산 시장이 위험하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최근에 나와 있는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이 부동산 관련된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방향 전환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앞으로 2025년에 대한 전망이 좀 부정적으로 바뀌는 것은 사실인데, 딱 1년 전 2023년 하반기에 지금 쏟아져 나오는 뉴스와 똑같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걸 기억하고 참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켠 이유는 뉴스의 내용 중에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거에 대한 예측,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얘기 나눠볼 거고요. 또 제가 하나의 획기적인 방법을 하나 제시해 드릴 건데요. 30년 걸리는 내 집 마련이 5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2일 올라와 있는 뉴스인데요. 우리는 왜 이토록 내 집 마련에 사활을 거는 걸까라는 기사 제목인데요. 집은 생존의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 그리고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서 부동산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인식, 심지어 MZ세대들도 10명 중에 7명이 결혼보다는 집이 우선이라는 인식, 이런 인식들이 지금 현재 특히나 서울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흐름은 특히나 베이비 부모 세대들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작년에 국토교통부가 12월 달에 전국의 5만 1,000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 집은 꼭 보유해야 된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89.6%니까 90%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이런 갈망은 베이비 부모 세대가 가장 큰데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지금 현재 50대, 60대 정도가 됐겠네요. 그렇죠? 그때는 복지가 받쳐지지 않다 보니까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은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한테 집은요, 개개인 각자 도생, 생존의 실물 자산이자 마지막 안전망이었다라고 봅니다. 왜 안전망이라고 보냐면 하나의 예를 들어놨어요. 전북 군산에 63세 되시는 여자분이 지금 가진 재산은 집 한 채가 전부다. 그런데 내가 20년 전에 집을 사지 않았다면 현재 굉장히 힘든 생활을 이어갔을 거다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그만큼 집은 안전자산으로서 부동산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 베이비 부모 세대를 보고 자란 세대가 2030 MZ 세대거든요. 자, 여기서 재테크적인 측면에서의 집 한 채는 그렇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에요. 두 채, 세 채를 더 늘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최후의 방법으로 주택연금을 이용한다면 내 집에 살면서 일정 자금을 죽을 때까지 받게 되다 보니까 생활의 안정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집 한 채를 갖고 있을 때나 가능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집 한 채에 대해서 절대 부동산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게 된 이유는 27년 동안의 부동산 가격의 흐름을, 특히 서울의 아파트의 가격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97년 1월 달에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4년 지금 현재 9월 달에 서울의 평균 가격은 12억 4천만 원이니까 무려 6배 정도 올랐고요. 퍼센트로 따지게 되면 6,000%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집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특히나 최근에 2022년 8월 달부터 2024년 8월 2년 동안에 서울의 평균 가격이 7억 8,800만 원에서 12억 정도로 2배 가까이 상승하는 걸 또 목격했는데, 이거는 전 세대가 같이 목격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성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많은 이런 부정적인 부동산 관련된 지표가 나오고 있는 거죠. 매물이 쌓인다거나 거래량이 준다거나 이런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지표들이 쌓이다 보니까 지금은 사야 되냐 말아야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세대, 다음 세대인 MZ 세대들은 결혼, 출산보다 집이 우선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70%에 해당이 될 정도로 굉장히 압도적인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집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요즘에 집을 가지고 있어야 결혼도 생각을 해본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MZ 세대들의 집에 대한 생각은, 집이 왜 필요하냐 물어봤더니 자산 증식과 보전이 30.3%, 그리고 이사 안 다니고 살 수 있어서가 26% 정도로 1, 2등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 증식과 보전, 지금 현재 억대 연봉을 갖고 있는 젊은 사람도 굉장히 많고, 또 자산의 격차,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물 자산인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고는 유지조차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서 반드시 보존, 유지를 하기 위해서도 부동산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최근에 전세 사기라든지 역전세라든지 또는 높은 월세에 치여 살고 있는 2030 세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사 다니지 않고 살고 싶어서 내 집 마련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주택 가격이죠.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2년 사이에 2배 가까이, 10년 사이에 6배 가까이, 20년 사이에 6배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집값을 소득이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MZ세대들한테는 이 자가라는 거는 그림의 떡이다라고 하는데, 내용을 좀 분석을 해놨어요. 20대에 평균적인 연소득이 4,123만 원입니다. 그런데 안 쓰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소비 지출, 먹고 쓰고 놀고 하는데 2,136만 원을 쓰고, 비소비 지출, 세금이라든지 이자라든지 보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소비 지출인데 600만 원 정도를 쓰고, 남는 돈이 1년에 1,39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먹고 놀고 쓰고 필수적으로 쓰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걸 빼고 저축할 수 있는 돈을 갖고 지금 현재 평균이 돼 있는 약 12억 정도의 집을 살려면 대출 없이 몇 년 걸리냐면 86년이 걸린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통계 자료를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현실성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뉴스들은 좀 안 나왔으면 좋은 게, 앞으로 집을 구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절망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은 안 내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좀 분석을 해보자고요. 연소득 4,123만 원 중에서 지출을 하면서 저축을 하게 되면은 한 80년 정도가 걸려서 아파트 한 채를 구할 수 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안 쓰고 안 먹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를 전제로 깔고 내놓고 있는 얘기고, 자, 그러면 쓰지 않고 저축을 한다면, 예를 들면 요즘에 캥거루족이라 그래서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받은 월급, 연소득은 전부 다 저축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돼 있어요. 워낙 결혼을 늦게 하고 또 분가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은 아까 쓰고 저축하는 게 아니라 안 쓰고 모두 다 저축했을 때는 30년 정도 걸리면은 아파트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한 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집을 살 때 대출을 1도 안 끼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하죠. 부자라고 일컬어지는 자산가들 빼고는 대부분의 90% 이상의 사람들은 대출을 이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니까 이 두 가지는 현실성이 너무 없어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얘기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6억 정도를 열심히
쓰지 않고 20대부터 모은다면 몇 년 걸리냐면 한 15년 정도 걸립니다. 자, 그러면은 부모 집에서 분가하지 않고 차려주는 밥 얻어 먹으면서 내 돈을 열심히 저축을 하면 부모 입장에서도 기특하죠. 열심히 돈을 모으니까. 그래서 6억 정도를 모으는데 15년이 걸리고요. 15년 모은 6억을 갖고 대출을 한 4억 정도를 끼면은 15년 정도 걸려서 아파트를 한 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최근에 부모 찬스를 이용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앞으로 지금처럼 흘러간다면 미래에 직구하는 거는 지금 본인들 세대보다도 훨씬 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느냐. 그래서 조그만한 부동산이라도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으면은 도와주겠다라는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증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죠. 게다가 요즘에 부동산 매도할 때 중과세 때리다 보니까 차라리 증여하는 게 좋겠다라는 어떤 수단적인 측면에서도 증여가 많이 늘어났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현실적으로 한 2억 정도를 증여를 받고 6억을 모으는 게 아니라 4억 정도를 저축을 하게 되면 한 10년 만에 이 대출 4억 정도를 이용하면은 아파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억 정도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러지 못하는 가정들도 너무너무 많죠. 거의 60% 70%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절망에 빠져서 손 놓고만 기다려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 생망이 되는 거거든요. 내 삶을 그렇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리게 되면은 2억 정도를 열심히 부모 집에 살면서 저축을 하자. 요게 일단 1차적입니다. 자, 2억 정도 모으는데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2억 정도 모아서 3억 정도의 대출을 받고 살 수 있는 게 빌라 정도 하나는 살 수가 있습니다. 역세권에 엘리베이터 있고 주차장 있는 신축 빌라로, 새 빌라로 깨끗한 집에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빌라 새 집 하나 정도 갖고 있으면 결혼해서 2인 가구 또 애기 하나 놓을 때까지 3인 가구까지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좁죠. 그래서 넓혀가는 과정들을 거치겠지만 살 수가 있는 거죠. 월세, 전세, 역전세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서 쫓겨다녀서 또 직장과에 가까이 살다가 점점 멀어져서 출퇴근만 2시간, 3시간 걸리는 그런 거리에서 힘들게 살지 않아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 빌라를 잘 선택하고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한다면 사고 나서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15년 정도 걸리면은 이게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될 수도 있는 기회도 열려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최근에 현 정부가 비아파트를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음 달 12월 달부터 시행하게 되는 게, 자, 빌라의 공시가격 5억 이하의 주택은 청약을 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서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약의 기회를 노리고 그동안 2년, 3년 동안에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투자 기회가 널려 있었죠. 지금 현재 서울의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너무너무 많고 1년에 거의 100곳 이상이 지정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내가 미리 투자해놨다면 작은 자본으로 조합원이 돼서 100%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청약을 목적으로 무주택을 유지하다 보니까 기회를 많이 놓쳤던 분들이 지금 망연자실 후회를 하고 계신 분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달부터 공시가격 5억 이하의 빌라를 가지고 있어도 청약을 할 때 무주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두 개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아니 빌라를 샀는데 재개발되는 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다. 그렇지만 재개발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재개발될 가능성이 50%, 60%, 70% 이렇게 가능성은 높이고 리스크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분석을 통해서 또 장기적으로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어디를 발전시키겠다는 걸 명확하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어디를 더 중요하게 도시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규모 개발과 그 주변에 주택가를 정비하겠다는 계획들이 나와 있다면 이걸 참조한다면 재개발의 가능성을 높이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정부가 내놓고 있는 주택 공급에 대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분석과 도시계획과 정책을 통해서 이 빌라를 사서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조합원이 되면 아파트를 받는데 100%의 확률로 아파트를 반드시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니 재개발 되는 것까지 좋다. 근데 아파트 받으려면 추가 부담금 어마무시하게 내야 된다. 요즘에는 추가 부담금 7억에서 8억 정도 내야 되는데 이게 나는 이런 돈도 없고 가능성도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시도조차 안 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이 7억에서 9억 정도의 추가 부담금은 본인이 안 내셔도 돼요. 전제 조건이 입주를 하지 않으면은 전세를 놓고 전세 자금으로 이 추가 부담금을 충당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추가 부담금 10년 뒤에 또는 15년 뒤에 아파트가 입주할 때 내는 거니까 지금부터 걱정할 이유는 없고, 두 번째, 10년, 15년 사이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빌라는 단계별로 예를 들면 조합 설립, 사업 시행 인가, 시공사 선정, 사업 시행 관리 처분 이런 단계별로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가는데 이 재개발 빌라는 관리 처분 전에 아무 데나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매도가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5억에 사는 빌라가 10억, 12억 이 정도 돼 있을 때 그럼 12억에 팔고 그 12억의 자금을 갖고 비과세도 받고 12억의 자금을 갖고 아파트를 내가 살 수도 다이렉트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 평균 가격이 12억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소득 갖고 절대로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한 얘기야. 이번 생에는 망했어 라고 포기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서 생존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더라도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부동산의 흐름을 보게 되면 27년 동안의 흐름이 어떻게 됐고 최근에 2년 동안에 어떻게 흐름이 됐는지, 자, 그렇게 된 원인을 보게 되면 정책 자금으로 작년,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무려 55조 원을 저리로 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대출을 정책 자금으로 푸는 이유가 뭐죠? 대출 받아서 집 사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 서울의 주택 공급은 소멸 또는 멸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2026년부터는 거의 필요량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현재도 이 부족분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내년에 조금 올라가지만 둔촌주공을 빼면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다 보니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재개발의 가능성이 높은 정책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그리고 쉬지 않고 6월, 7월, 8월, 9월, 10월 그리고 최근 11월까지 한 날도 쉬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개발 구역들이 지정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재개발 구역에 소액 부동산을 갖고 있어서 조합원이 되어 있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대다수의 분들이 이런 기회를 놓쳤거나 지금 또 노려보려고 이런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주춤 할 때도 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우상향을 그리면서 부동산 가격, 특히나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방법이 없다 하고 이렇게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데 가장 적은 자본으로 빌라를 사서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받는 방법과 더불어서 청약의 기회도 놓치지 않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내용을 정리해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토요일 날 기회를 찾고 계신 분들한테 서울의 신규 아파트 가격이 20억 이상이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호재, 이거는 재개발뿐만 아니라 대규모 SOC 공공개발도 이루어지고 업무지구도 만들어지고 교통도 새롭게 뚫리는 앞으로도 재개발 가능성까지 갖고 있는 지역에 2억대 자본으로 이런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서 청약 기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세미나를 진행하니까요. 집을 안 사겠다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언젠가는 내가 집을 사겠다라고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기회를 잘 듣고 참조하셔서 좋은 기회 왔을 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영상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밑에 선풀, 악플 말고요. 마음이 약하니까 선풀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